그리고 이미 남자친구의 복부 쪽에서는 붉은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와 흰색 러그를 적시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 옷장 틈으로 그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올해로 35살이 된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정확히 3년 전 32살 겨울에 겪었던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정말 세상이 흉흉하다는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들지 않으세요? 묻지마 범죄니 스토킹이니 데이트 폭력이니 하루가 멀다 하고 무서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지옥 같은 일을 직접 겪고 나니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요. 세상에는 보도되지 않은, 활자로는 차마 다 담을 수 없는 기괴하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 이웃의 문 안쪽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인내심은 바닥나 있고 분노는 끓어오르고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저만 받는 건 아니겠죠? 오늘 제가 용기 내어 꺼낼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끔찍한 밤의 기억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제 20대 연애사는 정말이지 처참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만나는 남자마다 어쩜 그리 하나같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지 친구들이 저보고 똥차 컬렉터라고 부를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상처뿐인 연애들로 제 20대는 허송세월처럼 흘러갔고 어느덧 저는 30대가 되었죠. 그런데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예 연애 자체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남자는 없나 보다.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하고 반쯤 포기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서 약속 장소인 강남 쪽으로 나갔는데 제가 시간을 착각해서 너무 일찍 도착해버린 거예요. 약속 시간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붕 떠버렸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대형 서점에 들어갔어요. 평소에 책 읽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요. 서점 특유의 종이 냄새랑 차분한 분위기가 좋아서 베스트셀러 코너를 지나 인문학 서적 코너 쪽으로 천천히 발길을 옮겼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보게 됐어요. 흰 셔츠에 소매를 살짝 걷어올리고 단정한 면바지를 입은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책 한 권을 들고 서서 진지하게 읽고 있는 그 옆모습이 정말 거짓말처럼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변 소음이 싹 사라지고 그 사람만 조명을 받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사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자에게 먼저 대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소심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세서요. 근데 그날은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뭐에 홀린 것 같았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그 남자 주변을 서성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요. 혹시 여자친구 없으시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엄청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번호를 물어보면 좋아하거나 으쓱해하거나 거절하더라도 정중하게 웃으며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철민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그 눈빛에 묘한 경계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마치 낯선 침입자를 보는 듯한, 약간은 겁에 질린 듯한 눈치였어요. 네? 저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모르는 분이랑 연락하는 건 좀... 이상한 사람 진짜 아니고요. 제가 친구 기다리다가 정말 그쪽이 너무 제 이상형이라서 용기 낸 거예요.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되는데 그냥 가기엔 너무 아쉬워서요. 저 진짜 수상한 사람 아니에요. 다행히도 제가 워낙 간절하게 그러면서도 최대한 불쾌하지 않게 어필하니까 그제야 경계심을 좀 풀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번호를 교환하게 됐어요. 철민 씨는 저보다 1살 많은 3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딱 좋고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대학 코드도 정말 잘 맞았죠.
무엇보다 사람이 참 진국이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고 배려심 깊고, 나에게도 드디어 봄날이 오는구나 싶었죠. 그 후 몇 번의 연락 끝에 드디어 첫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가 잘 통하니 아쉬운 마음에 2차로 조용한 이자카야에 갔죠. 조명도 은은하고 술이 몇 잔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철민 씨가 문득 그날 서점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그날 수진 씨가 서점에서 번호 물어봤을 때 진짜 놀랐어요. 여자가 먼저 다가온 게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 좀 낯설었거든요. 에이, 거짓말.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왜요? 철민 씨 정도면 여자들이 가만 안 뒀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연애 안 한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그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철민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면서 잡고 있던 술잔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래서 뭔가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구나 싶어서 저도 조용히 기다려줬죠. 그러자 철민 씨가 한숨을 작게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제가 살면서 연애를 딱 2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났던 여자가 집착이 정말 심했어요. 거의 24시간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죠. 숨을 못 쉴 정도로 옥죄어서 결국 헤어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얼마 뒤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새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서 협박하고 스토킹하고 온갖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자친구랑도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됐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뒤로 무서워서 연애를 못하겠더라고요. 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다칠까봐.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연애를 안 하고 혼자 지내니까 그 여자도 잠잠해졌어요. 딱히 제 앞에 나타나거나 하진 않고 그냥 SNS 같은 거 몰래 염탐하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낯선 사람, 특히 여자를 좀 경계하게 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처음 봤을 때 너무 굳어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죄책감이 컸으면 2년 동안이나 사람을 못 만났을까 싶고, 동시에 묘한 보호 본능 같은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람의 상처를 내가 보듬어주고 싶다. 내가 치유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민 씨 잘못 아니에요. 그 여자가 이상한 거죠.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저 꽤 멘탈 강하거든요. 그런 거 무서워서 좋은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위로해주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니까 철민 씨도 그제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 모습이 더 짠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전에 쓰레기 같은 남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였거든요. 나도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라면 미래를 그려봐도 되겠다 싶어서 하루하루가 행복했죠.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귄 지 딱 1달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달콤한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어느 날 밤 퇴근하고 씻고 나왔는데 제 인스타그램으로 DM이 하나 와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도 없고 아이디도 영어랑 숫자가 뒤섞인 난수로 된 딱 봐도 급조한 가계정이었죠. 무심코 메시지를 눌렀는데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야, 이 걸레 같은 년아. 좋은 말 할 때 헤어져. 뒤지기 싫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설마 싶었죠. 남자친구가 말했던 그 여자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분명히 2년 동안 별일 없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연애를 안 해서 잠잠했던 거라고. 그렇다면 그 여자는 그 2년 동안 철민 씨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남자친구가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그림자처럼 감시하고 있다가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귀신같이 알고 나타난 거예요. 등골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메시지를 본 남자친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죠. 맞는 것 같아. 그 여자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괜히 너를 만나서. 남자친구가 머리를 감싸지고 너무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침착해져야겠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겁먹고 도망가면 남자친구는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았고 우리 사이도 끝날 것 같았거든요. 오빠, 진정해. 괜찮아. 이런 미친 새끼들은 반응해주면 더 신나서 날뛰는 거야. 우리가 겁먹은 티 내면 안 돼. 그냥 무시하면 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면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질걸? 걱정 마.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남자친구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무시가 답이 아니었어요. 스토킹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처음엔 SNS 메시지였던 게 곧 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건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밤낮없이 전화가 와서 받으면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소리만 들리다가 끊어지고, 문자로는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협박을 보냈어요. 니네 얼마나 가나 보자. 오늘 입은 옷 예쁘네. 근데 피 묻으면 더 예쁘겠다.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땐 정말 길가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다 차단하고 무시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알면 또 자책할까봐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우편함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제 원룸 우편함에 꼬깃꼬깃 접힌 포스트잇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펼쳐보니 빨간 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니네 집 여기구나? 조심해라. 밤길 무섭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현관문에 기대앉아 한참을 떨었어요. 제 집 주소까지 알아낸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온라인상의 괴롭힘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 제 목밑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바보같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증거도 애매하고 신고했다가 그 여자가 더 자극받아서 정말로 해코지할까봐 무서웠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저까지 그 힘듦을 보태기 싫어서 별거 아니다라고 안심시키며 넘어갔죠. 근데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지옥같은 스토킹에 시달리며 3, 4개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밖은 사람들로 붐비고 위험할 것 같아서 우리는 남자친구 집에서 둘만의 조촐한 홈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 자취방 창문에 전구도 달고 작은 트리도 만들고 케이크랑 와인도 준비하고 스테이크도 굽고 파스타도 만들어서 식탁 가득 차려놨어요. 잔잔한 캐럴을 틀어놓고 와인을 마시며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그 순간만큼은 그 미친 여자의 존재를, 그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죠. 그런데 밤 10시쯤 됐을까요? 와인 한 병을 다 비우고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정막을 깼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와인잔을 든 채로 동시에 동작을 멈췄습니다. 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배달시킨 것도 없고 택배 올 시간도 아니었으니까요. 누구지 이 시간에? 남자친구가 의아해하며 인터폰 쪽으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동물적인 직감이랄까요? 척추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 오빠 잠깐만! 나가지마! 문 열지마! 어? 왜 그래? 잘못 누른 걸 수도 있잖아. 택배 5배송일 수도 있고. 아니야. 느낌이 쎄해. 제발 확인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봐. 어? 부탁이야. 제가 다급하게 말리는데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빠르고 신경질적으로요. 초인종을 연타하더니 누군가 문을 주먹으로 미친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문 밖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 정상적인 방문객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죠. 그러자 남자친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여자다. 드디어 여기까지 찾아온 거다. 수진아, 너 일단 숨어. 빨리. 어디로? 오빠는 어쩌고? 옷장. 안방 옷장 안에 들어가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리고 들어가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 남자친구가 저를 떠밀듯이 안방으로 보냈어요. 저는 현관에 벗어두었던 제 신발까지 챙겨들고 안방에 있는 붙박이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누가 문을 부수려고 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속삭이듯 신고했어요. 신고하는 와중에도 밖에서는
계속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거실에 있던 파티의 흔적들, 와인잔 2개 중 제 것을 지우고 제 가방을 숨기는 등 급하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지키려고 필사적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남자친구가 문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옷장 문틈으로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야, 문 왜 이제 열어? 너 안에 누구 있어? 누구랑 있어 지금? 아무도 없어. 미쳤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남의 집까지 찾아와. 당장 안 나가?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어떤 년이랑 들어왔잖아. 불 켜진 거 다 보고 왔어. 그녀는 어디 갔어? 나와! 나오라고 해! 여자가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 같았어요. 옷장 안에 갇힌 저는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정말 사람이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기가 지르는 비명 같았거든요. 목이 다 쉬어서 갈라지는 소리, 그 속에 담긴 광기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딴 여자 만나지 말랬잖아. 헤어져. 빨리 헤어지라고. 나랑 만날 거 아니면 딴 여자도 만나지 마. 내가 말했지? 넌 결국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나 아닌 다른 여자는 절대 못 만나게 할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여자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으로 쓸어버리는 소리, 와장창 깨지는 소리, 남자친구가 말리는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떼쓰는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살기가 느껴지는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남자친구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나봐요.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지더라고요. 그만 좀 해. 헤어진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래. 너 이거 주거침입이고 협박이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싫어. 안 나가. 너 그년이랑 헤어질 때까지 절대 안 나가. 그런데 그때 철민 씨가 여자를 내보내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아마 저를 보호하고 이 여자를 단념시키려고 지어낸 거짓말이었겠죠. 나 지금 만나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밟는 소리만 바스락하고 들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살 거니까 너도 제발 네 인생 살아.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부탁이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옷장 안에서 오빠가 나를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말해주는구나 싶어서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했어요. 자극하면 안 되는데 저 여자는 정상이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그 여자의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뭐? 결혼? 결혼을 해? 네가? 낮게 으쪼리던 여자가 갑자기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거짓말이야. 그러더니 우당탕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남자친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죽어버려. 너도 죽고 그년도 죽여버릴 거야. 거실에서 무언가 넘어지고 몸싸움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철민 씨가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큰일 났다. 어쩌지? 내가 나가봐야 하나? 결국 저는 공포심에 몸이 굳었지만 오빠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옷장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보인 거실 풍경은 정말이지 참혹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거리던 거실 바닥에 남자친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한 여자가 올라타 있었죠. 거실 테이블에 우리가 스테이크를 썰려고 뒀던 칼, 그 칼을 여자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남자친구의 복부 쪽에서는 붉은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와 흰색 러그를 적시고 있었어요. 여자는 피 묻은 칼을 쥔 채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은 흰자위가 다 보일 정도로 뒤집혀서 정말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죠. 그 끔찍한 광경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비명 소리에 여자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여자의 고개가 휙 하고 제가 있는 방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 옷장 틈으로 그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충혈된 눈, 피가 튀어 얼룩덜룩한 얼굴. 여자는 시익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고쳐쥐고 저벅저벅 제가 있는 옷장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낭자한 피를 밟으며 다가오는 그 발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해요. 내가 헤어지랬잖아, 이년아. 그러더니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죠. 저는 좁은 옷장 안에 갇혀서 뒤로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옷장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죠. 여자가 옷장문을 활짝 젖혔습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제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미리 신고하면서 혹시 몰라 현관 비밀번호를 말해뒀던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정말 1초만 늦었어도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경찰관들은 달려들어 여자를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바닥에 깔려서도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놔, 놓으라고. 저는 죽여버릴 거야. 내 거야, 철민이. 철민이 내 거라고. 그 악다구니를 쓰는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잡기에 들린 짐승 같았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됐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피투성이가 된 남자친구를 싣고 나갔습니다. 저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덜덜 떨리는 다리로 구급차를 뒤따라갔죠. 다행히 남자친구는 칼이 장기를 비껴나가서 긴급 수술을 받고 목숨은 건졌습니다. 정말 천운이었죠. 하지만 몸의 상처는 아물었어도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고 컸던 걸까요? 일주일 뒤 병실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남자친구는 저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우리 그만하자.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어. 나 때문에 너도 죽을 뻔했잖아. 그 꼴을 보고도 내가 널 어떻게 계속 만나니? 도저히 너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그리고 나 솔직히 너무 무서워. 그냥 혼자 숨어 살고 싶어. 남자친구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물론 저 역시 그날의 공포가 너무 생생해서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그 피칠갑된 거실과 칼을 든 여자의 표정이 오버랩되어 견딜 수가 없었죠. 우리는 피해자였지만 서로를 볼 때마다 그날의 악몽을 떠올려야 하는 고통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슬프게 제 사랑은 끝이 났어요. 아, 그 미친 여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까지 더해져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다행히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감옥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제 공포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여자가 형을 다 살고 나오면 그때 또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내가 이사간 집을 알아내서 또 우편함에 쪽지를 붙여놓지 않을까? 그 불안감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아니 제 일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저는 그 뒤로 남자는커녕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줄곧 혼자 지냈어요. 밤에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을 것 같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손부터 덜덜 떨리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누가 뒤따라 탈까봐 계단으로 다니고요. 하지만 이제 2026년 새해도 밝았잖아요. 언제까지나 그 여자가 남긴 공포 속에 갇혀서 제 인생을 낭비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고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가정도 꾸리고 싶거든요.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요. 그래서 이 사연을 제보하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세상 밖으로 털어놓으면서 저 스스로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어서요. 여러분, 저 다시 용기 내서 새로운 사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 미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아직은 더 많다고 믿고 싶어요. 부디 제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혹은 스토킹이라는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안전하고 행복한 연애만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밤 문단속 잘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